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채윤이한테 이제 숙제가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만 잘 견디면 채윤이가 또 이만큼 또 클 것 같아요. 채윤이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건 5년 전. 곧잘 엄마 아빠라 부르고 밝게만 웃던 채윤이가 자폐 증상을 보이리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대기를 하면서까지 보냈는데 2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채윤이를 못 받겠다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채윤이를 빨리 파악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암흑이었죠. 그 채윤이를 데려가는 그 10분 사이 시간은 10년, 100년? 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다던 엄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외치며 채윤이와 눈을 마주치고 채윤이에게 항상 말을 건네고 같은 처지의 어머니와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나누며 오히려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마 노력으로 채윤이도 많이 안정돼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고민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 채윤이가 내가 없다면, 부모가 없다면 분명히 나는 먼저 우리 채윤이보다 먼저 어딘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우리 아이를 어디다 맡길까.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고. 채윤이처럼 제주도에 등록된 자폐성 장애인은 252명. 3명이 한 가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도민 1000여 명이 자폐성 장애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개인화되는 사회로 인해 잠재적 자폐성 성향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일반인에서는 언어는 충분히 되지만은 사회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병력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성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에만 있게 되면 운전력 외톨이가 되는 거고, 인터넷에 빠지면은 인터넷 중독이 되는 거고, 여러 문제가 이제 자폐적 성향에서 이제 하나씩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 이제 그게 확대된다는 거죠.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사업은 제주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모든 장애 아동들에게 언어와 미술, 음악 치료를 가미한 재활치료 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뿐입니다. 그마저도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 가정만 지원 대상이다 보니 지원 대상도 제한적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나이도 최대 만 20살로 제한돼 취업과 같은 자립 분야 교육이 절실한 성인 장애인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취업 등록된 제주도 내 자폐성 장애인은 최근 4년을 다 합쳐도 13명에 불과합니다. 지적장애인은 그나마 사교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지만 자폐성 장애는 자기 중심적이고 언어 소통이 어려워 사회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활에서부터의 자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노동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게 꿈인데, 아직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발달장애에 대한 노동의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노동자를 키우기 위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고. 이제는 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다른 장애하고 달리 이게 좀 복합적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도하는데 아니면 그 사회적 상호작용이 좀 그쪽에서 많이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 아동하고 부모한테만 이렇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특히 이런 자폐적 장애들 아동들을 위한 어떤 교육 시스템 아니면 직업재활 좀 시스템들이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생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치료적 측면에서 좀 더 전문적인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 설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장애아를 위한 전문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폐아를 위한.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지적 자폐성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화했습니다. 제주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공고된 제주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지금 저희들도 지금 금년 내년 예산은 지금 금년에 지금 되고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는 그 가족 지원 센터를 해서 뭐 자폐는 물론이고 타 장애인이라든지 그 부모 가족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교육도 하고 서로 운동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그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제대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선 예산 뒷받침이 필수인데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간의 어떤 기관 중심, 어떤 시설 중심에서 좀 탈피해서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사자주의, 그러니까 개별화된 서비스들이 점차 많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뭐 장애인 복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다라는 부분들을 너무 핑계 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억새가 활짝 핀 늦은 가을. 채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와 엄마와 함께 오름 정복에 나섰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내는 아빠와는 달리 힘든 모습 없이 성큼성큼 오름을 오르는 채윤이. 좋아요 그래. 좋아요 해. 좋아요. 가자. 오름 등선 작은 숲속길을 앞장서는 채윤이. 지금 아빠랑 같이 가야지. 왔다. 하늘 아래 펼쳐진 많은 오름들이 가슴을 확 트이게 합니다. 어느 오름이든 또 360개를 다 저희가 점령해서 거기다가 마음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할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애들은 불가능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오름 하나하나 다 우리가 다 점령해서 거기서 제가 희망을 꽂고 그다음 우리 애들한테도 그 표현하진 않겠지만 내심으로 아마 자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채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빠. 채윤이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엄마 못지않게 혼란스러웠던 아빠지만 지금은 채윤이를 통해 인생을 되돌아보고 더디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채윤이를 더욱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가진 꿈, 채윤이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며 제주도를 일주하는 겁니다. 이제 채윤이가 나중에 커서 뭐 우리가 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커가지고 만약에 그 뭐 기록이 있다면 보면서 아빠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했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때가 돼서 뭐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갔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년 봄쯤에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윤이를 통해 더욱 사랑이 깊어진 가족. 사회의 삐딱한 시선을 없애고자 오늘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단어가 아직도 절절한데요. 어떤 대사에서 내 아들에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는 대사가 딱 들어오는데 채윤이를 이렇게 안았죠. 채윤아,
엄마가 이 다음에 채은이가 이만큼 컸을 때 엄마가 호구랑 파파야만 갔을 때 정말 우리 채은이를 대한민국 지켜줄 수 있을까? 너무 웃기는 말이지만 그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우리 부모